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9경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좀 9경기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토요일에 경기가 많아서 9경기여서 조금은 좀 빠르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많은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나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예상대로 그라나다가 정배당을 아틀레티코가 이제 정배당을 받았죠. 하지만 배당이 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 정도의 배당이면 좀 꿀배당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가 그라나다 상대로는 당연히 우세해 보이는 모습이 맞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승도 약간 끌리긴 하지만, 그라나다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결정 예정자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그라나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라나다가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아틀레티코가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르마나 이제 펠릭스 같은 그런 선수가 없어서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라나다의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프랜승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경기고요. 도르트문트 대 호펜하임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수확률도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호펜하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좀 맞대결해서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리고 배당에서의 확률, 그리고 호펜하임이 수비적으로 그런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언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오버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역배지만 3.5점 기준으로 오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밴드 오버를 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팀 다 지금 수비적으로 좀 불안해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로만 키퍼가 없는 부분에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펜하임이 크로스 공격 자체가 좋기 때문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으로 뒷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 자체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4점 정도가 4점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를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승으로 보기에는 지금 뭐 호펜하임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가끔 역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호펜하임 역시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로만 키퍼가 없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에게 있어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기겠지만 1점 차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 뭐 레버쿠젠이 정배당을 받았죠. 이 경기에 대해서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레버쿠젠이 결정 예정자가 좀 많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저는 레버쿠젠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이변으로 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이죠. 그리고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콰이손 선수가 결장 예정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
라면 지금의 레버쿠젠이 결장 예정자는 많더라도 지난 경기에서 대승을 했고 좋은 흐름 자체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인츠의 수비라면 그냥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 쪽으로 보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마인츠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레버쿠젠은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득점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오버 쪽일 것 같다. 득점은 한 3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이 두 팀의 지금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레버쿠젠이 이런 득점력을 봤었을 때 2점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원정이지만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브레멘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패배가 없다라는 점과 최근에 5경기만 봤을 때도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좀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서의 확률도 좀 비슷한 흐름을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원정팀이지만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변으로 저는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언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를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브레멘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이나 이런 크로스 공격 또는 세트피스 공격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요.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경기력과 결정력 모두 좋은 팀이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만약에 좀 브레멘이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도 그런 경기력이 또 득점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의 핸디캡 승이죠.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브레멘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으로 슈투트가르트 쪽을 개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변으로 헤르타를 보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패겠죠. 일단 슈투트가르트의 패를 보는 이유는 헤르타 베를린이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또 5연패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무승부가 다소 많다라는 점과 홈에서 단 1승밖에 없는 팀이어서 지금의 이런 그 홈에서의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의 연패가 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졌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헤르타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스타일 자체가 이제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공격적으로 봤을 때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유리해지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슈투트가르트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패배, 헤르타 베를린의 프랜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세비야 대 우에스카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비야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4위 팀 대 22팀의 대결인데 이제 꼴찌팀과의 경기를 하는 그런 세비야가 4연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배당은 조금 너무 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점 한 중반대의 이런 배당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주중에 컷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챔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로테이션을 꼴찌팀과의 경기여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우에스카가 원정에서 1승밖에 없긴 하지만 1승 5무 5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팀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했고, 그리고 우에스카가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측면이나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데 세비야는 공격적으로도 나바스와 오캄포스가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비야의 특성이 이제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인데 이런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명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으로 무뎌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우에스카의 역습이라면 저는 이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당연히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더가 정배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세베의 이런 측면에서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우에스카가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형태로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베의 핸디캡 패배, 우에스카의 프랜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경기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부 쪽을 해외와 국내 둘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컷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챔스 경기까지 있지만 상대가 알라베스여서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이런 덴벨레나 그리즈만 메시의 호흡이라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3.5점 기준이어서 2.5점이었으면 좀 오버 쪽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3.5점이어서 언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알라베스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바르셀로나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바르셀로나가 이기긴 하겠지만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리,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알라베스가 이제 선제에 실점을 하게 되면 바르셀로나가 추가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점 정도로 승리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8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샬케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이고 해외배당에서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니온 베를린의 승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샬케는 원정에서 1승도 없는 팀이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최근의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고 그리고 결장 예정자가 많긴 하더라도 샬케 정도는 이런 압박이나 많은 활동량 그리고 역습에서의 이런 한방으로 저는 이겨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오버지 않을까, 좀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샬케가 꼴찌 팀이지만 라인을 낮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으로 좀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
있고 우니온 베를린 역시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어서 샬케가 역습 한 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니온 베를린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어서 샬케의 역습에 좀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니온 베를린의 최근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점 차의 승을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가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도 일단 무승부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리고 에이바르가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었다면 승으로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바이올리드가 지금 결정 예정자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에이바르가 홈에서는 단 1승밖에 없는 팀이고 최근에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에이바르여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이라면 언더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공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결정력 역시 두 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승부가 적혀져 있는 것들은 언어버에서 이제 제가 역배로 가져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언더, 2번은 도르트문트의 승리, 3번은 레버쿠젠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브레멘의 핸디캡 승리, 5번은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패배, 6번은 세비야의 언더, 7번은 바르셀로나의 승리, 8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 9번은 에이바르의 언더,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9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픽은 이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도르트문트의 승, 그리고 두 번째는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패, 이렇게 조합을 가져와 봤고요.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2.2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54배당으로 0.34배당이 더 높으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픽입니다. 이 경기 뭐 부주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로 꼽아왔고요.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라나다의 언더, 두 번째는 레버쿠젠의 오버, 세 번째는 에이바르의 언더, 이런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은 고배당 픽입니다. 금액도 소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라나다의 무승부, 두 번째는 브레멘의 무승부, 세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가셔서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